안녕하세요. NCS 강사 미지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챕터 7 정보 능력 시간입니다. 정보 능력이란 직업인이 일상적인 수준에서 가져야 하는 정보 관련 능력입니다. 출제 빈도는요, 높은 편이 아니고요. 중간 정도입니다. 하지만 엔지니어 분야를 상대적으로 많이 뽑는 분야는요, 수리도 필요하겠지만 정보 능력도 필요하겠죠. 따라서 수리 능력과 더불어 채택되는 경향이 높습니다. 영역별 평균 점수를 볼 때요, 10개 영역 중 다른 영역에 비해 점수가 높게 나옵니다. 그 이유는 뒤에서 설명을 다시 드릴 거고요. 전형적인 사례형 문제가 나오거나 상황형 문제가 나오지만 일반적으로 지식형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다만 코딩 능력은 컴퓨터 활용 능력의 범위가 아니므로 굳이 코딩 분야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요. 그러나 이런 기본 용어 수준 정도는 아셔야 합니다. 응시자 입장에서는 지식형 문제가 더 쉽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선생님, 지식형 뭐죠? 라고 하시는 분도 있으실 텐데요. 이따 다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응시 과목에 정보 능력이 들어가 있고 시간이 얼마 없다면 정보 능력을 공략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맥락형 문제와 지식형 문제,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 상사가 점심을 사주겠다며 중국집에 갑니다. 만약 상사와 모든 사람이 짜장면을 먹겠다고 했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선지에는요, 짜장면, 짬뽕, 울면, 난자완스. 일단 네 가지 모두 중국집에 있는 메뉴이기 때문에 그렇게 다 틀린 메뉴는 아니죠. 하지만 상사랑 모든 사람이 짜장면을 먹겠다는데 갑자기 비싼 난자완스를 고르긴 조금 애매하겠죠. 따라서 4번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제일 거리가 먼 느낌입니다. 이런 게 맥락형 문제고요. 지식형은 어떻게 나올까요? 상황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선지가 달라요. 짜장면, 짬뽕, 울면, 스파게티. 중국집에서 스파게티가 웬 말입니까? 이렇게 정답이 명확한 문제가 지식형입니다. 그럼 생각을 해보면 맥락형보다는 지식형이 정답이 명확하기 때문에 난이도는 조금 쉽겠죠. 그리고 공부 팁을 하나 드리자면 빅데이터나 인공지능, 핀테크 등 최근 관심도가 높아지는 용어의 기본적인 배경 지식은 익혀두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뉴스나 기사를 많이 봐야겠죠. 평소에 많이 접하고 용어에 익숙해진다면 관련 문제를 빨리 풀 수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예는 이따 문제 보면서 또 보실 수 있어요. 문제를 보다 보면 좀 쉽다고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요. 우리 어떤 과목을 배울 때 어려운 문제부터 풀지 않잖아요. 이와 같이 마페는 NCS의 정석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저는 끊임없이 여러분들께 출제자분들이 어떻게 난이도를 높이는지 그리고 그에 대해 어떻게 우리는 해결해 나갈지에 대해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피지기면 100점 100승이라 하였습니다. 정보 능력에서 어떤 능력을 평가하고 싶은 것인지 한번 하위 능력의 교육 내용을 보며 알아보시죠. 정보 능력에는 두 가지 하위 능력이 나옵니다. 컴퓨터 활용 능력, 정보 처리 능력. 우선 컴퓨터 활용 능력부터 볼 텐데요. 표가 길죠. 접근법에 가보시면 이 표가 나와 있는데요. 반드시 먼저 숙지해 주시고 문제를 풀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위 능력의 교육 내용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요. 왜 세 가지로 나뉘는지는 챕터 2의 수리 능력 동영상에 나와 있으니 꼭 참고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우선 지식부터 볼게요. 무엇을 배울까에 대해서 봐야 되는데 한글 윈도우의 기본, 바탕화면이나 제어판이나 파일이나 파일 관리나 인쇄 정도는 하실 수 있어야겠죠. 그리고 바이러스 예방과 치료 또는 소프트웨어 분류, 요 정도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럼 이걸 왜 배우느냐? 회사에서는 인터넷에 필요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준비할 수 있는지 궁금해할 것입니다. 또는 한글 문서를 작성할 수 있는지, 우리 어떤 거를 보고서를 쓰려면 한글 문서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작성할 수 있는지, 또는 빔 프로젝트로 프레젠테이션 하기 위해 자료를 제작할 수 있는지, 이것도 제가 만든 거거든요.
프레젠테이션을 만들 수 있는지, 그리고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직원과의 컴퓨터를 공유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할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시험을 볼 거고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지식에 나와 있는 개념들을 보아야 합니다. 컴퓨터 활용 능력은요, 사무용 소프트웨어의 기본적 활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한글이나 워드로 지정된 형태로 문서 상자를 만들거나 프린트를 하거나 엑셀 함수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정리한다든지, 이렇게 깊은 수준이 아니라 일반적인 문서 작업이나 데이터 정리에 필요한 일상적인 수준의 컴퓨터 활용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최근 문제 스타일이요, 의사소통 능력의 문서 작성 능력과의 복합형 문제로서 양식을 제시하고요, 수정이나 보완을 할 경우 소프트웨어의 활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무용 소프트웨어의 서식이나 함수 활용에 대하여 정리해 두는 것이 좋겠죠. 그 외로 어떤 복합형으로 나오는지 보자면 정보윤리의 직업윤리와 복합형 문제로도 나올 수 있고요. 그래프 작성과 관련하여 수리 능력과 복합형 문제로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산업의 기술 트렌드와 관련하여 기술 능력의 복합형 문제도 나올 수 있습니다. 기술 능력은 다음 시간에 배울 거고요. 따라서 컴퓨터 활용 능력은 다른 능력과 복합적으로 변형하거나 시험에 출제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정보 처리 능력입니다. 이번에는 태도부터 보도록 할게요. 고객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 관련된 정보를 찾을 수 있는지, 정보를 조사하고 고객에게 결과물을 보고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회사는 궁금해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걸 이용해서 정보를 탐색하는 데 적절한 기술 선정 및 탐색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목적과 관련된 부분을 선택하여 정보의 정확성 및 신뢰도를 제시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나올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정보 수집, 정보 분석, 정보 관리의 개념 원리 방법의 종류에 대해서 공부를 해놔야지 이런 문제들을 풀 수 있겠죠. 정보 처리 능력은요, 이 영역을 위한 문제라기보다는요, 복합형으로 아까 많이 나온다고 했었잖아요. 수리 능력이나 문제 해결 능력과 같은 연관 능력과 관련된 복합형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문제는 평소 그래프나 도표가 들어간 뉴스나 기사를 읽어보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앞전 시간부터 계속 말씀드렸지만 신문 기사나 사설을 많이 읽으셔야 합니다. 이외에도 정보 탐색을 위한 일반적인 기술이나 정보 저작권 등 일반적인 시사에 기초한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특별히 난이도가 높은 것은 아니지만 최근 사회 전반적으로 IT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많은 정보나 트렌드가 생기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어렵지 않게 접근을 하려면 이렇게 익숙해지면 문제를 빨리 풀 수 있잖아요. 조금은 시간을 두면서 관련 뉴스를 읽어보길 부탁드립니다. 문제를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내용은 정보의 수집의 활용에 대한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이 문제의 핵심 키워드는 정보 수집의 활용 과정이고요. 사실 이 문제는 시간 단축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총점을 올려줄 수 있는 문제죠. 왜 그러냐? 이 표 자체가 매뉴얼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그 매뉴얼만 외우셨던 분이라면 척척척 풀 수 있겠죠. 금방 풀 수 있겠죠. 이 매뉴얼에 이런 표들이 몇 개 없어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꼭 이런 표가 나온다면 암기해 두시길 바랍니다. 그럼 문제 보고 넘어갈게요. 분석 과제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과제 분석을 해야겠죠. 과제 분석을 한 다음에 조사 항목을 설정을 하겠죠. 그리고 조사 항목 설정한 것대로 수집을 할 거고요. 기존 자료나 신규 자료를 또 조사를 하겠죠.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될까요? 수집 정보의 분류를 합니다. 그 분류한 거를 가지고 또 분석을 하고 종합을 해서 결론을 짓고 활용이나 정리를 합니다. 이 표는 반드시 암기해 두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자료에서 전 과장의 생각이나 행동을 핵심 키워드로 표현한다면 어떤 것인가 라고 했는데요. 긴 문제는 무엇을 한다?
키워드에 동그라미를 친다. 여기서의 키워드는 DB,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그리고 문제를 읽어보시면 정보의 전략적 기획에 대한 설명인 걸 아실 수 있는데요. 선생님, 이거 난이도가 어떻게 되나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데이터베이스를 미리 알고 계셨던 분이라면 난이도가 쉽겠죠. 매뉴얼에는 데이터베이스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신문 기사나 이런 사설들을 많이 읽으시면서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알고 계셨다면 이 문제는 엄청 쉬웠을 겁니다. 하지만 만약에 신문이나 사설을 안 읽고 데이터베이스를 처음 보신 분이라면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아까도 살짝 말씀드렸지만 신문 기사나 사설을 읽으면서 이런 용어에 대해서 친숙하게 만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상식인데요. 상식 팁인데요. 데이터베이스가 나와서 준비한 자료예요. 이건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인데요. 두 개를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데이터베이스는요, 실세계의 정보들입니다. 회원 목록이나 도서 목록이나 비디오 목록 등등.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은요, 말 그대로 관리 시스템입니다.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해주는 시스템이라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의 용어 차이를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입니다. 귀하는 팀장님에게 보고서를 제출하는데 자세한 백데이터는 엑셀 시트 파일로 별도로 첨부하였다. 쭉 나와 있는데 이건 엑셀에 관한 내용이에요. 메모부터 보시죠. 소수점 두 자리 이하의 자릿수는 반올림할 것. 그러면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나오겠네요. 이런 함수를 라운드 함수라고 합니다. 이거 미리 모르시면 풀 수가 없겠죠. 그래서 개념 정리를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엑셀 부분은 더 정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텍스트의 문자를 모두 소문자로 변환할 것이라고 했는데 이건 로어 함수에 대한 것입니다. 총합계와 별도로 총합계만 나오면 썸 함수인데요. 문제가 부분 합계를 표기할 거예요. 조건이 좋아요. 이럴 때는 썸이프 함수입니다. 그래서 선지를 보시면 썸이프 나왔죠? 이게 뭐죠? 쿠션트 함수가 뭐죠?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요. 쿠션트는 몫이니까 나눗셈 몫을 구하는 함수입니다. 선생님, 어퍼 함수는 뭐죠?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어퍼 함수는 이 로어 함수와 반대되는 개념으로요. 소문자로 바꿔주는 거, 대문자로 바꿔주는 함수입니다. 그리고 카운트 if가 있는데요. 여기서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카운트 함수랑 카운트 if 함수가 또 다른 함수예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카운트 함수는요. 어떤 범위에 있는 숫자의 합계가 아닌 개수를 세는 것입니다. 개수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A군 B50, 100, 100인데 카운트 B3부터 D3까지 카운트를 하라고 합니다. 이럴 때는 250이 아니에요. 총 합계가 아니고 3개, 하나, 둘, 셋, 세 과목이기 때문에 여기는 3으로 나올 것입니다. 또 카운트 if 함수는요. 어떤 조건을 지정을 해서 그 조건에 부합하는 값의 셀만 셀 때 이용하는 함수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개수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었어요. 카운트 if인데요. B3부터 B9까지 수라고 나옵니다. 이거는 수가 있는 개수를 세어주세요인데 그렇다면 얼마일까요? 수는 딱 하나밖에 없네요. 그래서 여기 숫자가 1로 변형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요약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정보 능력은요, 선택 빈도가 중간 정도이지만 채택하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컴퓨터 활용 능력은 말 그대로 기본적으로 OA 능력을 의미를 하고요. 기본적인 용어, 활용도 등 습득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대신에 이런 게 다 매뉴얼에 나와 있진 않아요. 그래서 평소에 신문이나 신문 기사나 사설을 많이 읽어보시길 부탁드립니다. 하위 영역인 정보 처리 능력은요, 수리 영역 문제나 문제 해결 능력과 같이 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뉴스에서 자주 언급되는 키워드 관련하여 숙지하는 것을 권장드리고요. 정보 영역 관련한 기본적인 개념에 대하여 미리 익숙하게 준비를 부탁드립니다. 뭐 정보 유출이나 개인정보 이런 거겠죠?
지금까지 정보 능력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은 기술 능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